12.3 비상기업 1년을 맞아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모여 내란 종식을 염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해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매관매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합니다. 어제 오후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 안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의자와 10대 남녀 2명이 끝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첫눈도 예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어젯밤 많은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1년 전 계엄의 밤을 되새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방한독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 거리를 채웠습니다. 계엄 저지 당시 빛의 혁명을 기억하기 위해 응원봉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혁명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이끈다는 것을 광장에서 나눴던 다시 만난 세계를 향한 기대를 기억합시다. 계엄 1년을 맞아 법여권 정당과 시민단체는 국회 앞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을 펼쳤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3,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11,000명의 시민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그날을 같이 회상할 예정이었지만 경호 문제로 결국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특별 성명을 통해 국민의 승리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본관 건물을 스크린 삼아 계엄 당시 기억을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 영상이 흘러나오며 계엄 1년의 밤은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1년 전 계엄의 밤은 황급히 국회에 모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의 저지로 비상계엄 선포 158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국회의 현장을 민지숙 기자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12월 3일 밤 자정에 가까운 시각 특전사 헬기가 여의도 상공을 날아 이곳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는 총 3대가 8번씩 이 착륙을 반복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들은 곧바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는데 거리는 불과 70m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과 후문 모두 보좌진과 경호직원들이 쌓아 올린 바리케이트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용됐던 의자와 각종 집기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들어오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힘겨루기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00시 34분, 결국 계엄군은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리며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각 정당에는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락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의 진입이 가로막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곳 담벼락을 직접 뛰어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오로지 국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4일 00시 47분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곳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했고 결과는 재석 인원 190명 전원의 찬성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58분 만에 국회 저지로 계엄의 밤은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계엄의 밤을 저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몸으로 저항한 국민이 있었는데요. 그날의 시민 영웅들을 만나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로 향하던 계엄군의 차량이 국회 앞 시민들의 가로막혀 멈춰섰습니다.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의 엄포에도 국민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민 16,000여 명이 모여 계엄군의 앞을 막아섰는데요. 평범한 직장인 이창준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씨는 겁이 났지만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동생과 함께 서로를 다독이며 국회로 향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은 가면서 좀 두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섭고 다른 하나는 뭔가 이거를 어떻게든 장난스럽게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 직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유신욱 보좌관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치열했던 당시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계엄군하고 보좌진하고 둘이 대치를 이렇게 했는데 한 이쯤에서 이제 서로 대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군이 이쪽으로 밀고 보좌진들은 또 이쪽에서 밀고 그래서 아예 진입로를 못 들어오게 그렇게 좀 막았었고. 직원들의 사투 덕분에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 본관까지 밀고 들어왔지만 이곳 국회 중앙홀까지 진입하지 못했는데요. 이렇듯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선 덕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도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비상계엄은 결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저지됐습니다. 당시 국회로 의원들을 모으는 데 앞장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정예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년 전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해 긴박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곳 국회 본관으로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인 주역이죠.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집권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계엄을 빨리 해제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모여야 된다.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공은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기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달려와서 장갑차를 막아내고 그러면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단죄해야 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시 국민의힘은 계엄을 분명히 반대했다고 짚었습니다. 당대표로서의 공식적인 메시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계엄 사과 논란을 겨냥한 듯 중요한 건 계엄 극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의 바다를 늦기 전에 건너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선고까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고 도심 곳곳도 찬반 집회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분열됐던 현장을 장덕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매일 열리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주 놀러 왔었는데 그 길이 통제되니까 그 식당을 가려는데 막 돌아서 가고 안국부터 경복궁까지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탄핵 선고 날이 다가올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내란 공범자 부역자를 모두 처벌해야 됩니다.
경찰이 차벽으로 출입을 통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태극기 들고 많이들 오시고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는데 그때 상황은 좀 걸어 다니기에 되게 좀 이렇게 공포감도 느끼고 좀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탄핵 선고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길을 가로막던 것들이 모두 해소되면서 통제 없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던 한남동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인근에서까지 집회가 열리며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불편했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서로 시위하는 게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욕설이라던가 이런 게 신경 쓰였어요. 선고 당일 임시 휴교를 했던 이 학교는 지금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교하며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초구 자택 인근도 지지자들의 모습이 사라지며 180도 바뀌었습니다. 계엄 선포 1년. 국민들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정이 돼야 되겠지. 대무도 그만하고 우리 국민들 사는 게 너무나 참 비참해요. 지금부터라도 딱 손잡고.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란을 치명적인 암에 비유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건데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장소에 섰습니다. 굳은 얼굴로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치명적 암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이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이 길었다고 평가했다는 지적에는 내란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을 좀 헤집어서 일종의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이 대통령은 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매관 매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검정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김건희 여사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섭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준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알선 수재 혐의에는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시세 조종에 깊이 개입했고 선거에 관여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여사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받은 금품 등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에는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 결과는 다음 달 28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특검은 또한 오늘 오후 2시 매관 매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거북이 등 귀금속을 받고 공직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할 뿐 계엄 자체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하며 현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배경으로는 민주당이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하고 주요 예산들을 삭감했다며 친중 종북 매국 행위가 판치는데도 국회 독재 권력은 국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와 동일한 위기 담론입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해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군과 공직자가 고초를 겪는데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계엄 판단 자체를 되돌아보는 반성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엄을 사실상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이 되는 어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갈라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며 사과를 피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계엄 1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별도 기자회견 없이 SNS에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썼습니다. 탄핵까지 이어지며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계엄 사과 대신 강성 지지층 결집과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겁니다. 고개를 숙인 건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107명 의원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원들의 사과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사과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과의 단절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계엄 직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각각 당원과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 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대학 동문이라면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해달라고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겁니다. 이 같은 문자는 그제 본회의장에서 문 의원 휴대폰 화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언급되고 부적절한 인사청탁이란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거기에 내부 직원이 사적으로 대답을 한 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공격하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의원과 김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 장경태 의원을 두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전 국민이 다 봤으니 당장 나가라, 허위 조작 보도다,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성추행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 면전에 신동욱 의원이 이해충돌이라며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장경태 의원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TV에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터 폭력을 운운을 해요. 전현희 의원님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흥분한 장 의원 허위 조작이라며 반박합니다. 허위 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의원이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도 없다는데 여기서도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설전이 계속되자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권을 제한해버립니다. 대리입니까 지금?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왜 우리 당 의원들 대체 토론해 주세요. 발언권을 자꾸 뺐습니까? 위원장 주세요. 아래 끼어들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민주당. 민주당은 옹호에 나섰고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나경원 의원은 100번도 더 물러나야 돼요. 국민의힘은 2차 가해라 반발했습니다. 고소 늦게 했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터치를 했다는 발언 전부 다 2차 가해예요. 저급한 꽃뱀론이라면서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의 거친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2년 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색작전 당시 상급 부대장으로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오늘부터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앞서 스타링크 코리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8만 7천 원의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주거용 요금제를 안내했습니다.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오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SK 하이닉스가 350억 달러로 최고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경기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네, 어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후에는 수도권에 첫눈이 내릴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희지 기자, 지금 체감되는 날씨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한층 깊어진 냉기에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바람까지 더해져서 최고 온도는 더 낮은 상황인데요. 잠시 서 있었을 뿐인데 손과 얼굴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춥게 느껴집니다. 수도권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까지 더해져 영하 10도 안팎의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어제 서해안 등에서는 벌써 많은 눈이 내렸는데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에도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에서 시간당 최고 3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 평년을 웃도는 날씨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다만 금요일 아침까지는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 안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건물 3층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피의자와 10대 남녀 2명이 끝내 숨졌고 나머지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텔 객실 출입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바닥 곳곳에는 피 묻은 흔적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나와봤는데 여성분 앉아 계시고 그 양말에 피가 이제 다 묻어가지고. 피해자 3명은 모두 중학생이었습니다. 20대 가해 남성은 범행 후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길래 옆을 이쪽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경찰도 막 뛰어가서 안 돼요 하고 잡았었는데 그 남자분은 쓰러지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피해자들은 모두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채 발견됐는데 이 중 2명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피의자는 범행 2시간 전쯤 혼자 모텔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 여성 중 1명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고 이후 여성과 함께 온 다른 2명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의자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던 중고차 딜러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때리고 납치하는 당시 범행 장면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차에서 끌어내리더니 또 다른 남성이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립니다. 한참 동안 폭행하던 두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남성을 차에 태우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피해 남성은 구독자 100만 명을 가진 유명한 게임 유튜버였습니다. 이곳 송도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피의자들은 그 길로 200km가량을 달려 충청남도 금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유튜버를 살해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없는 납치 도중에도 다행히 몰래 112로 전화를 거는데 성공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위치를 추적하면서 피의자들은 범행 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유튜버가 값비싼 외국산 SUV를 사려고 중고차 판매상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주었는데 가해자가 돈만 챙기고 차를 주지 않으면서 일이 틀어진 겁니다.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유튜버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문제를 혹시 공론화할 것을 우려해서 검찰은 폭행과 살인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이들에게 차를 빌려준 다른 남성 1명도 확인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에서 다크투어가 열렸습니다. 다크투어는 전쟁이나 참사 같은 비극적인 역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도슨트로 참여했습니다. 저쪽 담이 넘기가 쉽지 않아요. 저 담이. 저게 일직선으로 발 디딜 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게 발 디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로 넘어간 거죠.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을 때 입었던 코트를 입고 본인의 월담 장소를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의 주요 장면을 해설했는데요. 비상계엄 당일 시작된 국회 다크투어 내일까지 사흘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야구 배트를 든 레오 14세 교황. 마치 합성 사진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사진입니다.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받은 선물이었는데요.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열성 팬으로 유명하다고요. 다만 선물을 받은 배트를 들고 있을 뿐인데 어째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왜 무섭지, 입모양 분석 들어가자 등 농담 섞인 해석이 쏟아졌고요. 신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아니다 같은 장난스러운 밈까지 등장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교황은 이걸 들고 어떻게 보안 검색들을 통과했냐라고 되물어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네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가 외부인에게 벌금을 매기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생긴 규정인데요.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논란입니다. 단지 안에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통행한 외부인에게 2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아파트가 관공서도 아니고 법을 만드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질서유지 부담금이라는 이름부터 황당하다. 원래 공공보행로도 막으려다가 구청 제지 당했던 곳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정 아파트에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실제 벌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국 쿠팡 계정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이틀 전 저희 MBN이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판매글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서둘러 조치를 취한 건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살펴본 결과 아직도 암암리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쿠팡 계정이라고 검색하면 판매인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중국 최대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입니다. 하지만 한국 계정 판매글은 모두 사라지고 상품 판매업조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글만 검색됩니다. 기계를 바꿔 접속해보니 이번엔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없다는 검색 결과만 나옵니다. 중국 당근마켓인 시애니에서 취재진과 가격 흥정을 했던 판매인들의 링크를 다시 들어가 봐도 해당 상품이 없다는 공지만 나옵니다. 쿠팡 계정 이외에 해당 판매인이 팔던 다른 모든 상품이 품절로 표시돼 있기도 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한국 계정을 중국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중국 정부가 관련된 정보를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계정 판매는 아직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판매인에게 왜 링크를 내렸냐고 묻자 다른 사람들이 다 구입해 재고가 없다고 하더니 개별적으로 살 수 있다며 새로운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판매인 역시 플랫폼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며 메신저를 통한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추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특성상 앞으로도 음지에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등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쿠팡 본사를 찾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강력 규탄하고 쿠팡에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집단 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원 등의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중재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추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큽니다. 첫날에만 14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분쟁 조정과 별개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닷새 만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벌써 2건, 추가 소송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접수해 주시는 분들만 해도 500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다음 주 중에 1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집단 소송에 이어 집단 분쟁 조정까지 쿠팡에 뿔난 소비자들의 집단 대응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공지하는 등 사건 축소와 법적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이를 시정하고 다시 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이용자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면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 표현했던 쿠팡. 홈페이지에 올렸던 공개 사과문은 사흘 만에 내렸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 다시 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출이란 표현은 유출로 수정해 일정 기간 이상 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을 확인할 시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이틀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고요. 그래서 좀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대준
그 대표이사가 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상. 그럼 국내 1년 중에 뭐 일주일도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예,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국회는 유출된 정보에 결제 정보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금감원에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의 관보를 사전 게재했습니다. 15%로 인하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이어졌던 한미 간 관세 무역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합의가 이행 국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온 청년들의 소득이 지역에 그대로 머문 청년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2,996만 원으로 지방에 있었을 때보다 22.8%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임금과 산업의 격차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3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 5천 명, 1인당 174만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1,281억 원이 은행에 보관된 적립금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수령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0년 넘게 서울 지하철 정비시설로 사용돼 온 창동 차량기지가 경기 남양주 진접 차량기지에 역할을 넘깁니다. 내년 6월 운영을 종료하는 창동 차량기지는 서울시내 차량기지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7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부지를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얼마 전 영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백사자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기 백사자 만나보시죠. 베네수엘라의 한 동물원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말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아기 백사자 2마리가 태어난 겁니다. 남아프리카 팀바바티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 백사자는 아프리카에선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여겨진다고요. 큰 체구와 새하얀 털이 특징인데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겨우 1.5kg.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지만 2마리 모두 건강히 태어나 잘 자라고 있답니다. 새끼들의 부모는 2022년 체코에서 밀매될 뻔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돼 베네수엘라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아기들까지 낳으니 그 자체가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펑펑 눈이 내리면 눈사람을 만들 생각에 신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치울 생각부터 나는 분도 있으실 테죠.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칠 생각에 매해 눈 내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네요.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곳, 여기는 미국 중부 위스콘신주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창의력을 뽐낼 생각으로 들뜨는 제프 씨. 그의 집 앞엔 벌써 커다란 썰매가 놓여 있죠. 눈으로 빚은 집들 위를 달리는 산타와 사슴 2마리. 금방이라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것 같네요. 그는 매해 집 앞마당에 무려 100가지의 조각품을 만든다는데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 다채로워질 작품들 기대하겠습니다. 장인 정신과 정밀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또 있는데요. 바로 어제 4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된 달걀입니다. 대체 어떤 달걀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눈꽃이 핀 듯한 달걀, 윈터 에그입니다. 수정을 깎아 만들었고 표면에 반짝이는 건 4,5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라고요. 높이가 8.2cm에 불과한데 안엔 백합 꽃바구니까지 들어있네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1913년 부활절 어머니에게 선물하려고 전설적인 보석 세공사 파베르제에게 주문 제작한 겁니다. 이번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29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45억 원에 팔렸습니다. 파베르제 달걀 중 최고가 기록인 890만 파운드를 훨씬 뛰어넘은 건데요.
단순 보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세월이 고스란히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보장과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1박 2일 일정의 대규모 시위를 한 지 이틀째입니다. 어제는 1호선 열차 운행이 30분 가까이 지연되고 출근길 시민들과 실랑이도 있었는데 오늘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가 나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지하철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큰 소리가 오고 갑니다. 적당히 하셔야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의 출근길 탑승 시위로 발이 묶인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장애인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전장현이 1박 2일 일정으로 농성을 시작한 어제 아침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30분 가까이 지연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청에 이어 국회 사당 앞으로 이동한 전장현 회원들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권리 예산을 반드시 쟁취했도록 12월 3일 세계 장애인자를 맞이하여 끝까지 함께 수행합시다. 출근길 탑승 시위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야간까지 결의대회를 연 전장현 회원들은 지하철 대합실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전장현에서 오늘 아침 8시부터 광화문역을 시작으로 다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도 지하철 운행 차질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728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민생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승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역 GTX-A 승강장, 파주 등 경기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겐 시간도 시간이지만 교통비가 가장 부담입니다. 정액 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한도가 있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정액 패스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이용한도 20만 원이 없어지고 무제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대된다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쪽에서는 많이 편해질 것 같긴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도 확대됩니다. 금액이 13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1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권이 제공됩니다. 준비물이나 이런 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월 4만 원씩이라도 바우처 통해서 좀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면은 애기한테도 좋고. 인구 소멸 지역 농어촌에 주는 기본소득도 10개 군으로 확대해 총 32만 5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당수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 참석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홍 감독은 조 추첨에서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 2시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9도를 밑돌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낮에는 영상 기온을 회복하더라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면서 온종일 춥겠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눈도 내립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에 올겨울 첫눈이 예상되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3에서 8cm, 서울에도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부산도 영하 2.9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6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주말에 누그러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